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최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불거진 특정 커피 브랜드, 다들 아시는 스타벅스 불매 논란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법리적 부검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공공기관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느냐 마느냐의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권력이 시장에 개입할 때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헌법적 한계가 과연 무엇인지 오늘 저희가 아주 날카롭게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과연 정부가 특정 커피숍을 합법적으로 불매할 수 있을까요? 보통 정치인들이 마이크 앞에서 던지는 가벼운 수사적 표현과 국가가 실제로 특정 기업에 가하는 위헌적인 제재 사이에는 정말 엄청난 간극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는 법률 전문가의 깐깐한 시선으로 이 둘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선을 파헤쳐볼 겁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핵심 내용들입니다. 국가 권력과 일반적인 소비자 운동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시작해서 평등원칙 위반, 행정권한의 일탈, 공공계약 문제, 그리고 이에 맞서는 정부의 윤리적 소비 반론까지 다소 무겁고 복잡해 보일 수 있는 헌법과 행정법 개념들이지만 제가 아주 쉽고 체계적으로 싹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국가 권력과 소비자 운동의 경계가 어떻게 흐려지고 있는지 그 첫 번째 지점부터 살펴보죠. 이번 사안에서 고위 관료들이 산하기관의 특정 브랜드 커피를 마시지 말자고 언급한 게 아주 큰 파장을 일으켰잖아요. 여기서 극명한 대비가 발생합니다.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사적 불매 운동, 이건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아주 철저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행동이라도 그 주체가 국가기관이 되어버리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가는 아주 엄격한 법적 제약과 중립의 의무를 지게 되어 있거든요. 평범한 시민이 할 수 있는 일과 국가가 할 수 있는 일 사이에는 법적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무게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객관적 기준이 없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헌법적 문제가 발생할까요? 국가가 어떤 기업을 공공 영역이나 시장에서 배제하려면 반드시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해요. 안 그러면 헌법이 금지하는 치명적인 선을 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스타벅스 건을 보면 국가가 기업을 제재할 때 반드시 갖춰야 할 법적 전제 조건들이 싹 다 빠져 있습니다. 확정된 법률 위반 사실? 없죠. 형사 판결이나 행정 처분? 없고요. 심지어 공정위의 제재조차 없었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단일 기업만 콕 집어 타겟팅한다? 법률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명백한 차별행위라는 거대한 적색 경보가 울리는 셈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헌법 원칙이 등장합니다. 바로 자의금지 원칙인데요.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쉽게 말해 국가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비이성적이거나 차별적인 결정을 내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헌법의 핵심 원칙입니다. 과거에 비슷한 논란을 일으킨 다른 수많은 기업들은 가만히 두면서 유독 한 기업만 콕 집어서 배제한다면 이건 자의금지 원칙과 평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비판을 결코 피할 수 없는 거죠. 결국 단순히 정치적이거나 정서적인 이유만으로는 국가의 이런 차별 행위를 절대 정당화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비판적인 법학자들은 이렇게 지적해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인식 문제로 특정 기업을 겨냥하는 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정당한 법 집행이라기보다 다분히 감정적이고 정치적인 징벌에 불과하다고요. 자, 그럼 관점을 좀 바꿔서 부처의 권한 범위, 즉 행정 권한의 일탈 측면을 한번 볼까요? 행정법 관점에서 보면 공무원이나 정부 부처가 실제로 법적으로 부여받은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따져보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실제 법적 직무가 뭐죠? 재난관리, 지방자치, 정부조직 운영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어난 조치들을 보세요. 산하기관의 사실상의 구매 중단을 압박하고 공공부문 전반에 불매동참 분위기를 형성했단 말이죠. 법률이 원래 부여한 직무 목적을 완전히 벗어나서 특정 민간기업을 정치적으로 제재하는 데 권력을 쓴 거 아니냐. 법학에서는 이를 권한의 일탈 및 목적 외의 사용, 즉 재량권의 심각한 남용으로 평가할 여지가 아주 큽니다. 게다가 장관의 발언은 결코 장관실 안에서 끝나지 않잖아요. 이게 지자체나 산하 공공기관들로 내려가면서 엄청난 간접 압력이 됩니다. 이른바 공공부문 전체에 쫙 퍼지는 위촉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굳이 정식 공문으로 지시하지 않아도 알아서 눈치를 보고 기존 계약까지 취소하게 만드는 그런 보이지 않는 힘이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공공계약과 시장의 경제적 자유에는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칠까요? 정치인들의 수사적 발언이 어떻게 현실 세계의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지는지 그 위험한 도미노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엔 그냥 1단계, 정보 고위급의 공개 발언으로 가볍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게 금방 2단계로 넘어가서 각 기관 내부의 특정 브랜드 배제 지침으로 굳어지고요. 종국에는 3단계, 실질적인 블랙리스트가 형성되면서 막대한 규모의 법적 분쟁으로 번지게 됩니다. 말 한마디가 구체적인 계약 위반이라는 엄청난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구조죠.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을 보면 공공조달과 계약은 아주 객관적인 기준들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격, 품질, 접근성, 그리고 계약 조건, 이런 것들이죠. 공정경쟁을 해야 하는 시장에서 특정 업체를 배제하고 싶다면 이런 객관적 지표를 근거로 삼아야지 정치적 논란의 이유로 배제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게 우리 법의 핵심 취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국가기관이 특정 기업을 향해 공공영역에 설 자리가 없는 반역사적 기업이라고 공식적으로 낙인을 찍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단순한 비판 수준이 아닙니다. 해당 기업의 신용을 그야말로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무엇보다 헌법 제15조에서 보장하는 직업 수행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이쯤에서 완벽한 균형을 위해 정부 측의 반론도 공정하게 살펴봐야겠죠. 윤리적 소비 논쟁입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방어 논리는 이렇습니다. 공공기관에게도 윤리적 소비에 대한 선택권이 있다. 다시 말해 정부는 이게 무슨 위헌적인 권력 행사가 아니라 국가 역시 거대한 소비자로서 자신들의 막강한 구매력을 재량껏 그리고 윤리적으로 행사하고 있을 뿐이라고 방어하는 겁니다. 정부 측 방어 논리를 요약하자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기업과는 당연히 거리를 둘 권리가 있다. 둘째, 우리가 어느 브랜드 커피를 마실지 고르는 건 헌법상 계약의 자유 범위 안에 있는 정당한 정책적 판단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사실 아직까지 어떤 강제적인 법적 제재도 공식적으로 내려진 바가 없다는 겁니다. 명시적으로 법을 만들어 금지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장 이걸 두고 위법하다고 단정짓기는 매우 어렵다는 아주 현실적인 방어 논리죠. 이제 오늘의 분석을 최종적으로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아슬아슬한 경계선 어디쯤에 서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분석한 핵심 헌법적 충돌 지점들을 딱 6가지로 요약해봤습니다. 국가의 정치적 중립성, 평등원칙, 재량권 남용, 공정계약 침해, 경제적 자유, 그리고 사실상의 블랙리스트 논란까지. 그냥 흔한 커피 브랜드 불매 논란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 정치와 법이 정말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걸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상황이 여기서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위험한 에스컬레이션 단계를 보세요. 만약 실제로 공공입찰에서 배제당하고 산하기관에 공식 지침이 내려오고 노골적인 계약 제한이나 각종 행정상 불이익까지 가해진다면 이건 더 이상 가벼운 정치적 논란이나 단순한 소비자 운동 수준이 아닙니다. 걷잡을 수 없는 본격적인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이라는 거대한 폭풍으로 직행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꽤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정부의 정당한 정치적 철학 표출과 위헌적인 국가의 시장 개입, 우리는 과연 그 사이에 어떤 선을 그어야 할까요? 민간 기업의 자유와 국가 권력의 중립성 사이에 이 팽팽한 줄다리기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계속될 겁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분석이 여러분의 통찰력에 조금이나마 깊이를 더해 주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